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미증유의 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우리 경제를 이렇게 진단하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야 3당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자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 긴급 추경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코로나 1회 추경안을 긴급 상정해 오는 24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에 접수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접수 건수는 6천 건.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금액은 2,130억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에 합의하면서 충청북도도 총선 이후로 계획했던 1회 추경을 다음 주로 앞당겨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만 집중한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으로 우선 1,000억여 원의 운영자금을 기업들에게 풀고 농번기를 맞아 생산적 일손봉사 규모를 3만 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원 강사를 비롯해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감이 줄어들며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2개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최대 3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의회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다음 주 본회의를 소집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결국 세 차례 연기 끝에 4월 개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개학이 결국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4월 개학은 사상 처음입니다. 충북교육청도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학습을 강화하고 일주 수업량 시간표 예시안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진학 지원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입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발표에 고3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좀 이제 잦아지려면 뭐 반년 이상 걸린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입시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해요. 학생들도 개학 연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학력 저하에 따른 걱정 때문입니다. 학교 안 가는 상황에서 이제 수업에 공백이 생기면 좀 따라잡기가 힘들고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되다 보니까 없는 동안 작은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TV에 나쁜 걸 모방해서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고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4월 개학이라는 현실 앞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비례의원이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다만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른바 셀프 제명을 통해 탈당한 김수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의원들의 탈당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4일 미래통합당 청원구 총선 후보로 변신합니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김 의원은 이른바 셀프 제명이란 형식을 통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셀프 제명이 잘못됐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민생당이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비례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참여한 것은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계승한 민생당 소속으로 원대에 복귀됐습니다.
김 의원은 동반 탈당했던 동료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선 이중 당정 문제를 제기합니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을 당시 실제로는 민생당 소속이었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입당과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정식 후보 등록 전에 민생당을 탈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재입당과 재공천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보좌진들도 퇴직해야 하는 등 이전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총선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이번 4.15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충북 출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충북의 정치적 위상과 지역 현안 관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박은수 전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재숙 청주시의원의 딸이기도 한 박 후보는 19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한 자릿수 순번이 안정권이라고 보면 당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는 충북 출신이 전무합니다. 박한석 충북도당 전 수석 대변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40명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의당에서도 충북 출신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됐던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에 출마했던 정세영 후보의 딸인 정민희 후보도 12번을 받아 역시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충북 출신의 비례대표에 특히 안정권에 있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는 4년 뒤에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최연애, 국민의당 김수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충북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충북의 비례대표 전멸은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더욱 위축시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한 요즘 하늘빛이라도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충북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동, 청주, 진천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높겠는데요. 특히 영동의 한낮 기온은 영상 19도까지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요 며칠 보통 단계를 보였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으나 오늘 오후부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젠 필수가 되었죠.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쩌면 그리 오래지 않아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덜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0번 넘게 빨아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나노 섬유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TJB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부제 시행으로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들게 샀다 해도 한 장으로 사흘 이상을 버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팀이 나노 섬유를 교차 배치하는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세탁 후에도 효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마스크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나노 섬유로 촘촘한 구조를 만들어 물리적으로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전기를 이용하는 기존의 마스크와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야구장에 있는 그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 파티클들을 피지컬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아주 가는 실로 만든 섬유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나 습기에 취약한 기존 제품과 달리 여러 번 세탁해도 효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에탄올을 사용해 20회 이상 반복 세척한 이후에도 94%의 효율을 유지했고 뒤틀림 같은 구조 변화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 마스크에 끼워 쓸 수 있는 필터의 가격은 2,000원 선으로 면 마스크 비용 정도만 추가하면 일체형 제작도 가능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그 심각한 그런 환경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사용 가능한 이런 그 필터들에 대한 개발과 그 활용이 저는 환경 관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지난해 교원 창업을 통해 설립한 김일두 연구소는 하루 1,500장의 마스크 필터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식약처 승인이 나는 대로 설비를 증설해 생산량을 6,000장까지 늘리는 한편 항균 기능을 갖춘 고품질의 필터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네, 제주 소식입니다.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지 17년 만에 마을별 피해를 조사한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주 도두동 동박고톰 일대 집단 학살을 비롯해 50명 이상 집단 양민 학살이 26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IBS 김도훈 기자입니다. JIBS 보도로 확인된 제주시 도두동 인근의 4.3 추정 유해 내구. 이 유해는 4.3 당시 도두동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일명 동박고톰 학살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이 동박고톰에서 지난 1948년 12월부터 2달간 20차례 이상 참혹한 집단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120~30명가량 있는데 일로영 쓰러지니까 보니까 저절로 막 이게 기어오다가 죽은 다 엎드전에 그냥 막 기어났어. 경hen 죽은 사람이 뭐 한 30~40명 되고 그냥. 당시 이 동박고톰에서 도피자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된 주민만 183명. 이 중 1살부터 15살 이하가 30명, 임산부도 3명이나 됩니다. 4.3 당시 165개 마을에 대한 피해 실태를 규명한 4.3 추가 진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동박고톰처럼 4.3 당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집단 학살은 모두 2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장소에서만 3,000명가량이 희생됐습니다. 또 4.3 희생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1,200여 명이나 됐고 4.3 행방불명 희생자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비검속 희생자 560여 명 가운데 90%의 행적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압작전의 지휘체계나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는 정명의 문제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진상조사의 결과물을 담아서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4.3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서긴 했지만 여전히 찾아내야 할 4.3의 진실이 많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7번째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를 만나봅니다. 청주 서원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최연호 후보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이제 총선 도전 7번째십니다. 네. 각오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에서는 이기고 지역 외 사전투표에서 약 1% 역전당해서 석패를 했습니다. 제가 한 3일간 낙선 인사를 올린 후에 21대 총선에 대비하면서 이번에는 될 만큼 뛰자라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고 이것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연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서원구에서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이 되셨는데요. 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단수 추천된 것과 관련해서 저는 뭐 기쁘다기보다는 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단수 공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공천 면접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끌고 있는 소원당협 감사를 했습니다. 네. 이 또한 뭐 우수한 당협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단수 공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최연호의 단수 공천은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명망가들의 전유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먼저 지역 주민분들께 지역 주민분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하나는 저를 믿고 공천해 주신 당의 배려에 대하여는 꼭 당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예비후보로 저희 당에 등록하셨던 두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셔야 될 텐데요. 네. 서원구를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일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구도상 최연호 후보한테 좀 유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뭐 제가 유리한 구도를 만든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재세 의원님이 민주당에서 집권당이죠.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컷오프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분도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무소속의 어려움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출마하실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출마하지 않으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출마를 안 하실 것 같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민주당만 놓고 보면 상대 후보로는 오재세 그 후보가 나으신가요? 아니면 이장석 후보가 좀 더 나으신가요? 저는 뭐 구도를 네네.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제 힘으로 전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어느 분이 나와도 이번엔 되자. 되기 위해서는 될 만큼 뛰자. 7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도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될 만큼 뛰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 내심 제 욕심은 오재세 의원님께 제가 4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5번째에서 제대로 한번 꼭 이겨보고 싶었던 것이 네. 저의 또 작은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약간 있다. 예, 아쉬움도 좀 네.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한 길만 가는 그런 뚝심 이런 거는 느껴집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지지 여론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도전을 하셨으니까 동정 여론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평가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도전하시다 보니까 좀 새로움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지쳐서 열정이 좀 식었다. 식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40살 좀 됐을 때입니다. 그때 국회의원직은 말 그대로 명망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장차관을 했다, 장군 출신이다, 재벌이다. 이런 분들이 그것도 노후에 본인들의 출세, 권력력 이런 것을 채워주는 명망가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정표를 한번 세우고 싶다라는 뜻으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 뜻에 변함이 없습니다. 열정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에 정규 개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 방송이 끝나 1시 이후에 지역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하면서 제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식상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용기 내고 다음번에 꼭 나가라, 꼭 지지해 줄게,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지지해 주셨던, 비록 1% 차이로 패배는 했지만 지지해 주셨던,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도리로 7번째 도전은 필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의 길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자신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4년 전에 1% 차이로 낙선한 후에 정말 3일간 낙선 인사를 지역구에 쭉 다녔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 대비해서는 정말 될 만큼 뛰자, 이런 각오를 세우고 4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최 후보님에 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낙선하시고 나서 4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일각에서는 선거 때만 활동을 하고 선거가 아닐 때는 이슈 때마다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당협을 이끌면서 2017년에 우리 종합 당무감사를 했습니다. 약 70여 곳의 당협위원장님들이 교체됐습니다. 부실한 당협은. 그리고 2018년에는 또 가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약 80여 곳의 당협위원장들이 교체됐습니다. 2년을 합치면은 약 150명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 약 150명입니다. 제가 당무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청주의 당시 흥덕구, 또 청원구의 당협위원장님들이 안타깝게도 교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4년간 각 지역의 직능단체, 또 각 지역마다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 경로당, 또 면 단위에는 면면 촌촌 골목골목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 소통의 중요함을 잘 압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책 중에 하나가 또 선거 때가 됐구나, 또 우르르 몰려다니네, 이런 말씀을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말자, 평상시에 소통하자, 이런 자세로 늘 최선을 다했고 내일이 선거일이다 라고 해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심히 뛰자라고 살아왔습니다. 선거 때만 출마한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진심, 진정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최연호가 7번째 도전의 길에 올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7번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6번을 낙선한 저 최연호가 7번 도전하기까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스스로가 이것을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밀어주시면 정치 답답하셨죠? 시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도록 후련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연호입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최연호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